살펴봐. 오늘 할 거가 수상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 왜냐면 이거 나중에 어쨌든 수능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함수랑 관련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함수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 이쪽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페이지는 어디죠? 90페이지.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옆에 있는 예를 갖고 선생님이 문제를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이런 예는 없네요. 자, 일단 거기 책에 나오는 걸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AX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었으면 중학교 때에서는 1차 부등식이면 예를 들어서 2x-3이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다 개수를 숫자로 주던가, 하여튼 x의 개수는 숫자로 무조건 줬었죠. 웬만하면. 그죠? 근데 이제 수상에서는 x의 개수부터 이제 미지수로 놓을 거야. 그럼 얘는 너네가 x의 개수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달라져서 x의 개수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0일 때, 그리고 0과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풀게 되고, 자, x의 개수가 0보다 크다면 너네는 1차 부등식을 풀 때 x의 개수를 나눠서 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x의 개수를 나눠버리면 해가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방향이 안 바뀌겠죠. a가 0보다 큰 전제 조건을 깔아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0일 때는 이 식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요런 꼴로 될 테고, 그렇다면 요 b의 값이, 자, b의 값이 0보다 작을 경우, 그리고 b가 0일 경우, 0보다 크거나, 아니 그 0과 0보다 큰 걸로 다 나누는 거죠. b가 0일 경우, b가 0보다 클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자, b가 0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0보다 작은 -3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너네가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모든 실수.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실수가 돼 있지. 모든 실수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b 자리에 0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가 뭘 집어넣었든 좌변은 0이 되잖아, 그치? 이거보다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0보다 크게를 못 만들지, x에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해가 없어요. 그 다음에 b가 0보다 커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3이 들어가 있는 거야, b 자리에. 그럼 너네는 x에다 숫자를 막 집어넣을 건데, 뭘 집어넣어도 근데 3보다 크게 못 만들지. 그래서 이 경우도 해가 없다. 우리는 어쨌든 x의 개수를, 범위를 쪼개갖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 너네가 이제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얘로 나눌 거 아니야, 그지? 나눌 건데 음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바꿔주면 되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돼요? a라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의 값이니까 그냥 a분의 b라고 쓰면 되는데 방향만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차 부등식이고, 요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연립부등식, 그것도 우리가 기본 내용만 좀 볼 건데, 연립부등식은 요런 꼴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연립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b가 a보다 크다, 그 다음에 c는 b보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a보다, 이렇게 부등식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는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가지를 연립해서 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절대값 들어간 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 요렇게 봅시다. 자, 절대값이 어떤 a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었어. 그지? 요 a는 선생님이 양수로 놓을 거예요. 양수로. 왜냐면 여기에 음수가 들어간다고 쳐봐. 음수가 들어가면 해가 모든 실수겠지. 아무거나 다 넣어도 마삼보다 크게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면은 0만 집어넣었을 때 빼곤 다 부등식이 참이죠.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그치?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양수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양수를 a라고 놓고 이때는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가 a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해가 두 부분으로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네 절대값 x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을 그렸을 때 0이라는 값이 있고 0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 x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값 x. 그러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크게 나오는 x를 우리가 해라고 하는 거니까. 너네가 이거 절대값이 0으로부터 수직선상에서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 걸 자체를 모르나? 자, 봅시다. 너네 절대값 3이라고 하면 얘 값이 3이지. 그럼 절대값 마삼은 얘도 3이지.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까지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으로 하는 거예요. 마삼의 절대값이면 0으로부터 마삼까지 떨어진 이 거리는 3인 거지, 그치? 이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럼 절대값 x라는 거는 0으로부터 어떤 x라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절대값 x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x에 우리가 자리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a보다 커야 돼요. 어떤 0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가 a보다 크게 나와야 되니까. 요 원리는 근데 이해를 딱히 안 해도 되고 오늘 푸는 과정을 외워야 돼. 요걸 외우고 있어야 돼. 자, 0이 있었어. 근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어때야 되냐면 커야 되는 거잖아. 그지? 맞아, 아니야? 어떤 x라는 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a보다 크게 되는 애들을 우리는 해라고 하는 거야. 그럼 a만큼 떨어진 게 여기가 a였어. 그럼 거리가 딱 a만큼 떨어진 거지. 맞아, 아니야? 그럼 그것보다 멀리 떨어져야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쪽 부분에 속하는 x들이 a보다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치? 이해되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가 있었어. 그럼 요만큼의 거리도 a인 거지, 그치? 거리가. 그러면 거리가 a보다 크게 나와야 되니까 거리가 a보다 크려면 요쪽에 있는 애들이 0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크게 떨어져요. 더 멀리 떨어진 애들이 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해로 잡아주면 x가 a보다 큰 부분 그리고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은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 좌변은 절대값이죠. 그 다음에 우변은 숫자예요. 요 a라는 건 숫자로 주어질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절대값을 껴준 그냥 x라는 애가 a보다 크다. 즉 원래의 방향과 똑같이 된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원래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이해돼요? 정말 이해되니? 그 다음에 x가 또 절대값은 그냥 빼주고 제가 이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보다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작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이해되지?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라고 된 형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주려면 절대값과 숫자로만 이루어진 부등식이 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니네가 이 절대값을 그대로 떼면 이렇게 x가 3보다 크다 이런 해가 나오고, 아니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보다는 작다로 나온다라고 풀이법을 외우셔야 돼요. 내가 매번 개념을 이용해서 수직선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절대값이 어떤 a라는 값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게 되면 해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얘도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가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게 되면 요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요 값 사이에 있게 된다라고 해를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일단 외워야 되는 거지 이건. 잠깐만, 이게 하나가 튕겨져 가지고. 이렇게 많죠.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유형이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절대값 중에 더 작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암기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개념 2번이 중요해요. 개념 2번. 개념 2번 좀 잘 보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여기 책에 있는 거를 제외한 다른 내용부터 끄집어 와갖고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처음에 받아들이는 게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 설명을 잘 들어서 그걸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줄 테니까 과정을 이해를 하시고,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앞으로는 이걸 이렇게 봐야겠다라는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1차 부등식을 보겠습니다. 자, 2x-1이 다시 엄마야. 2x-2가 0보다 크다라는 1차 부등식이 있었어. 그럼 니네 이거 x의 범위 그냥 구하지. x는 뭐야? 해가 x는 어때? 1보다 크지. 얘는 풀이법이 있는 거지. 1차 부등식은 x는 한쪽 좌변에 놨었다면 x랑 관련 없는 상수항은 그 반대쪽인 우변에 놔서 x의 개수를 나눠라. 나눌 때는 x의 개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조심해서 나누라. 그게 풀이법이었잖아, 1차 부등식에. 얘를 선생님이 그래프를 갖고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1차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원래 어떻게 구하게 돼 있냐면, 요 x에다 여러분들이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보고,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이걸 계산해 준 애가 0보다 크게 됐을 때 그때의 x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x에 마이너스 1 넣고 계산 때리면 얼마야? 좌변이. 한번 그냥 계산식을 써볼게요. 2 곱하기 r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얘는 0보다 커요?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지, 그지? 자,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게요. x에 0을 넣으면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될 건데 얘도 0보다 작죠, 그지? 그 다음에 x에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1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나와버리죠? 근데 니네는 자, x에다 2를 한번 넣어보자. x에다 2를 넣으면 얘가 0보다 커지죠. 그러면 우리는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여기 주어진 식을 참으로 만들어준 그런 값들을 우리는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해라는 거는 주어진 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값들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집어넣고 뭘 확인을 해본 거냐면,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고 계산했을 때의 값을 살펴본 거죠. 그죠? 맞습니까? 계산을 다 해줬어. 계산해주고 나서 그 값이 0보다 크게 나왔다면 0보다 크게 됐을 때 x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y를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크게 안 나와서 y는 해가 아니고 0도 해가 아니고요. 1도 해가 아니죠. 2를 집어넣어준 x자리에 집어넣어준 2를 해라고 하는 거라고요. 조금 더 써볼게요. 자, x가 3이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2를 계산하게 될 거고 계산해보면 0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해봤나? 3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함수가 있었어. y는 2x-2라는 함수가 있었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y는 이렇게 붙여볼게요. y는 2x-2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너네는 여기에다 숫자를 집어넣고 나서 함수 값을 보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x의 수를 대입한 후에 그 다음 뭘 봤냐면 이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쳤을 때 함수 값을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 함수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x를 해라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계산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 x의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고 1, 2, 3 이런 애들을 집어넣고 계산을 했다는 얘기는 너네가 함수 값을 살펴본 거고 y 좌표를 살펴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y 좌표.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 y는 0은 갑자기 왜 얘기를 한 거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건데 y는 0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 y는 0이면 어떤 축이 되지? x축일까 y축일까? x축이에요. y는 0이라고 하면 x축이야 얘들아. 여기 x축 위에 있는 점들이 y값이 다 0이잖아. 그래서 얘를 y는 0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너네가 요 그림도 그려볼게. 근데 나는 x축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거니까 y축은 안 그릴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여기다가 x절편만 좀 찍어줄 건데 요거 x절편은 어떻게 찍지? y가 0이라고 놓으면 되지, 그지? y를 0이라고 놓게 되면 요렇게 계산한 게 x절편이죠. x절편 얼마? 1. 그러면 대충 요렇게 생긴 직선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1이에요. 그지? 그러면 잘 봐.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면 얘는 y는 2x-2고 우리는 얘 그래프가 함수 값이 지금 어때야 되는 거야? 이거 함수 값이야. x에 하나씩 집어넣고 계산해준 함수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그런 x들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 값이 0보다 크게 될 때의 x를 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y좌표를 0인 것을 기준으로, 즉 y좌표가 0인 기준선은 x축이 되는 거겠죠. 여기보다 위에 찍히면 y좌표가 플러스, 여기보다 밑에 찍히면 y좌표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 x축 위에 그래프가 올라간 애들, 이쪽에 있는 그래프들이 어때요? y좌표들이 다 0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의 x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그때의 x 1일 때 딱 0이 되는 거고 1보다 크게 되는 x들에서 우리는 그때 y좌표들이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보시면 우리는 2x-2라는 계산된 식이, 계산을 한 후의 식이 0보다 크게 나올 때 그때 집어넣어준 x를 해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계산해 주려면 우리한테는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y좌표가 좀 필요한 거예요. 함수 값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준 상태에서 그
그 함수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부분이 궁금하니까 함수 값이 0이 되는 기준은 x축이죠. y좌표가 0인 기준선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 x축만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럼 그려놓은 상태에서 y좌표가 0보다 크게 되는 x를 해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핑크 색깔로 빗금친 부분이 해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 이게 우리가 부등식을 그래프로 푸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일단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부등호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 부등호는 위아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래프로 부등식을 따졌을 때, 그래프로 그림을 따졌을 때, 부등식을 우리가 풀게 될 때 부등호가 가리키는 쪽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그래프로 따질 때는 주어진 부등식의 양변에 y를 달아줌으로써 그래프 두 개를 그릴 수 있겠죠.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입이 벌어진 쪽이 위에 있게 되는 x를 해로 하면 부등식을 구하는 원리대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한 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잘 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런 부등식이 있었어. 그럼 요런 부등식의 해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원리에 의하면 그래프를 갖고 풀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일단 너네가 처음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요 부등호의 방향이 위아래를 나타낸다. 입이 벌어진 쪽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뭐가 위에 있냐? 너네는 양쪽에다가 y는 그래프 두 개를 그리실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y는 0이라는 거는 무슨 축이었어? x축이었어. 그죠? x축을 먼저 그리고 나서 너네는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라는 1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y는 0이라는 애는 x축이니까 x축 선생님 먼저 그렸고, 자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라는 직선을 그릴 건데 우리는 x축을 기준으로 그렸으니까 너네가 얘를 그릴 때 x절편밖에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x절편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지? x절편을 구하려면 y가 0이어야 되니까 너네가 풀어야 되는 거는 요런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그럼 x값이 2지.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그 직선이 나오겠지. 2까지 이해되니? 그럼 x절편이 얼마다? 2다 2. 그지?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그림을 그려놨으면 너네가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입이 벌어진 쪽이 위에 있게 되는 그때의 x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0, x축이 더 위에,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아래쪽에 있게 되는 x를 해라고 한다고요. 그럼 직선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는 이쪽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x가 2보다 크다를 해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해됩니까? 정확히 되니? 자,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 책에 뭔 내용이 나와 있나 봅시다. 자,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잘 봐. 자, 우리는 2차 부등식을 선생님이 아무거나 하나 써볼게. 일반적으로 써볼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혹은 뭐 요런 부등식이 있었어. A는 잘못 썼다. 2차 항의 개수는 무조건 0보다 크게 놓을게요. 왜냐면 너네한테 주어진 부등식이 2차 항의 개수가 음수였어도 나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함으로써 얼마든지 2차 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인 곳만 공부를 해두면 모든 2차 부등식을 그래프를 갖고 해석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놓고 나서 위에 있게 되는 x의 값을 해로 한다는 거는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돼요? 돼? 안 돼? 그럼 너네가 뭘 그려야 되는 거야? y는 0이라는 게 무슨 축? x축, 그지? x축을 기준으로 선생님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x축을 그려놓고 그러면 이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고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떠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잘 보셔야 돼. 이거 헷갈린다. 처음에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다시. 그래프 위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에서 여기를 알파 베타, 여기를 알파, 여기는 뭐로 적든 상관없고. 자, 그래서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잘 봐. 우리는 지금 요렇게 생긴 거 혹은 요렇게 생긴 거 혹은 요렇게 생긴 거 혹은 요렇게 생긴 구동식들을 풀기 위해서 2차 함수를 꼭 그리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0이라는 거는 그래프가 y는 0이면 x축이 될 테니까 x축을 기준으로 다 그린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너네는 2차 함수도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2차 함수가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는 2차 방정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네가 여기에서 x절편을 구해야 x절편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그림 그릴 때 이제 이 부등식을 풀 때는 x절편을 찾아야 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프로 볼 때는. 그럼 x절편을 볼 건데 x절편이 몇 개인지 보려면 일단 x절편이 나오는 식을 좀 구해야 돼. x절편을 구하려면 y를 0으로 놓고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y를 0으로 놓으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생기죠. 그지?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x절편이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생기게.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여기서 해가 하나 나오는 거고 해가 하나라는 얘기는 x절편이 한 개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떠 있어야 돼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그래프가 x축보다 여기 0이라고 써있으면 이제 얘는 x축이야. x축보다 어때야 돼? 그래프가 입이 벌어진 쪽이 위에 있어야 되지. 위에 있는 x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x축보다 위에 가게 되는 x를 해라고 하니까 요 보라 색깔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x가 알파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야, 이해 안 되면 지금 빨리빨리 물어봐야 돼. 이거 설명 훅 지나가면 선생님 앞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봐. 없어?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x축보다 어때야 돼? 위에 올라가 있는 x들을 해라고 해야 돼. 그치? 그럼 x축하고 만나는 데는 해야 아니야? 아니야. 위쪽에 올라가 있는 x들을 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알파일 때만 만나고 그게 아니라면 다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해를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알파에서만 빼곤 다 그래프가 위에 있잖아. x축 위에는. 그 다음 얘는 모든 실수. 이해되니? 얘는 다 위에 있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x들을 해라고 할 건데 다 그래프 자체가 위에 있으니까 모두 다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똑같은 그래프 모양을 놓고 부등식을 바꿔볼 거야. 자, 이때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너네가 만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 만난다.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거나 위쪽에 있게 되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 부분에 x들을 해라고 할 거니까 일단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고 위에 있게 되는 부분은 빗금친 부분이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때는 x축하고 만나거나 위에 있으면 다 해니까 모든 데에서 만나거나 위쪽에 다 있게 되죠 그래프가.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그 다음 얘는 x축보다 아래쪽에 내려가는 x들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간 부분은 이쪽이죠 그래프가. 그래서 나는 해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알파와 베타 사이 이 부분에 x 값들을 해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x축 내려간 거 있어 없어? 있잖아. 이거 없으니까 해가 없겠지 그냥. 요것도 해가 없겠고. 자, 그 다음 이때도 마찬가지. 요거는 x축과 만나거나 아래로 내려간 게 한데 얘 x축하고 만나는 것부터 내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x, 즉 알파부터 베타까지 부분에 등호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얘는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거나 내려간 부분. x축보다 내려가 있는 부분은 없지. 만나는 부분은 있죠. 어디서 만나? 알파에서 만나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x 값을 해라고 하니까 이때는 해가 x는 알파, 이때는 해가 베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그리고 그 그래프의 모양 및 요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해들이 바뀐다라는 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내가 여기서 1차 부등식을 갖고 예를 들었는데 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을게. 자, 요러면은 이것도 니네가 부등식은 그냥 풀 수 있지. 이거 x가 뭐보다 큰겨? 6보다 크지? 딱 보이지 그냥 이항하고 이항하면 그지?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부등식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원리로 그림 갖고 해석을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니네가 얘를 그래프 갖고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다가 y를 달아. y를 달아. 그래프 두 개를 그려. 아까는 선생님이 x축을 기준으로 그렸는데 x축을 기준으로 그린 이유가 뭐지? y는 0이 x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지? 그럼 너네는 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건데 얘네가 만나는 교점이 기준이 될 거야. 그냥 다 그려 모르겠으면 두 개 다 그려볼게. 자, 우선은 교점이 어디야? 자, 우리가 y는 2x-2랑 y는 x 플러스 4라는 애랑 교점을 구한다는 건 연방을 푸는 거죠. x가 6이죠, 6, 그죠? 그러니까 얘를 그리면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를 그리면 잠깐 다시 그려. 하나, 둘, 0, y에다가 1, 0 지나가게 대충 그리고
대충 그리면 여기가 6인 거야 x가, 그지? 그러면 부등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부등호의 방향이 위아래를 나타낸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위에 있게 되는 x들을 다 해라고 한다. 요 그래프가 뭐야? 요거지, 그지? 요게 더 위에 있는 쪽은 요쪽이죠, 그죠? 그때의 우리는 x, 여기가 x 값이 6이니까 6보다 큰 부분이 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는 위아래를 따지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뭔 소리냐? 그 밑에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야. 자,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있었어. 요거는 A가 지금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정해진 게 아니야. 얘는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식이 주어진 상태인 거야. 식이 주어졌을 때 요렇게 우리는 그래프를 갖고 풀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한 거고, 얘는 어떤 부등식이 있을 때 얘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끔 A, B, C 뭐 알고 있는 조건을 다 따져보란 얘기야. 그럼 얘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거를 해로 하기로 한 거야.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 부분을 해로 하자고 한 거잖아, 그지? 그럼 해가 모든 실수란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얘가 그래프가 X축 위에 다 올라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X축을 그려놓고 해가 모든 실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모두 다 X축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요? 이건 내가 저기 저 위에 지구 위에다 그려놔도 이건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언젠간 X축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죠. 지금은 안 되고 이런 그림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한 조건을 따져보면 첫 번째로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게 성립이 돼야 되겠고, 그죠? 다음 두 번째로 얘는 지금 X축 위에 떠 있죠. X축 위에 떠 있다는 얘기는 X절편이 없다는 얘기지. X절편이 없으려면 이 방정식이 해가 없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돼? 이거 뭐 그러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선생님 이거 갑자기 부등식에서 뭔 판별식이죠? 그냥 방정식이 따로 있었다고 생각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너네는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좋아요. X축과 안 만난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도 해가 모든 실수야. 좀 물어볼게. 좀 루즈하지. 가이야. 얘가 해가 모든 실수래. 지금 해가 모든 실수일 경우만 따지는 거거든. 해가 모든 실수에 대한 그래프 어떻게 생겼대? X축과 만나거나 위에 있으면 다 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만나면서 위에 있어도 돼. 즉 접하는 그림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떠 있는 그림이 나와도 상관없어. 이해되니? 그럼 우리는 얘 X절편 몇 개? 얘는 X절편 빵개.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얘는 X절편이 한 개이거나 빵개. 이해되기까지?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어떻게 돼? 아래로 블록해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A는 0보다 크다. 두 번째로 해가 한 개를 내면 판별식이 0. 해가 0. 판별식 얘는 0보다 작겠지? 해가 없으려면.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합니다. 그 나머지 애들도 요 규칙대로 따지면 돼. 그래서 마저 따질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를 풀 건데, 얘가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어떤 조건들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지 보는 거야. 해가 모든 실수인 거야 지금.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겨야 하나요?
X축을 닿게? 닿지 않게 닿지 않게 어떻게? 아래로 아래로, 그지? 모든 그래프가 X축 밑에 내려가 있어야 해가 모든 실수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지. 아, 그럼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 첫 번째, A는 0보다 작다. 두 번째, 얘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왜냐면 절편이 지금 없잖아. 절편이, 그지? 절편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 X절편. X절편은 우리가 판별식 갖고 구하게 돼 있어. 몇 개인지는. 이해돼? 자, 그 다음 가이아. 요 그림 어떻게 생겨야 돼? 해가 모든 실수야. 일단 위로 올라가야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위로 블록하면서 어때야 돼? 올라간 데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요렇게 그려지는 건 어때? 되지. X축하고 만나거나 내려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니? 요런 그림도 가능하고 요런 그림도 가능해. 요런 그림도 X축보다 아래에 전부 다 있어도 해는 모든 실수인 거지. 됩니까? 정확히? 그러면 이때는 X절편이 한 개 또는 빵개.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뭐로 내야 되는 거야? 1번. 위로 블록이니까 이창계에서 0가 잡고. 2번. 절편이 한 개면 해 한 개. 절편이 빵개면 해 빵개. 그래서 해가 빵개거나 한 개다. 판별식 0보다 작다. 작다. 됐죠? 개념 3번은 뭔 소리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이것도 어려운데.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거든. 수상에서 개념 설명이니까 이 자세하게 들어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여기는 단순히 문제 푸는 거보다 너네가 나중에 수능까지 보려면 부등식이라는 게 이제부터 그래프를 그려서 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너네가 알게 된 거지, 그치? 안 그러면 너네 맨날 백날 요거 계산해갖고는 나는 이거 계산할 줄 알아.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 계산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너네가 부등식이라는 게 그래프로 볼 때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개념 3번도 좀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그 개념 그러니까 2번, 3번이 중요한 거고,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개념 3번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2학년,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올 거야. 2학년 때까지는 최소. 여기가 어려워. 수상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2차 부등식에서 수상에서 2차 부등식이 제일 어렵고, 그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요 개념 3번. 왜 이렇게 요 찔끔 거리다냐? 잘 봐. 이것도 잘 봐야 되네. 너네. 이것도 그래프 갖고 설명할게요. 얘는 A가 0만 아니면 2차 방정식이지. A는 0이 아니라고 놓고 2번으로 설명할 테니까 이거 잘 봐봐. A는 0이 아니지만 선생님이 A는 충분히 양수라고 놔도 상관없죠? 너는 2차 방정식이면 2차항의 개수 양수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니? 자, 그럼 니네가 여기서 근이라는 거는 그래프로 봤을 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항상 그래프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네가 여기 주어진 식에다 그냥 y를 달아주면 돼. y를 달아주면 돼. 자, 이 내용을 선생님이 어디서 설명을 했었냐면,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얘기는, 방정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너네가 y를 양변에 각각 붙여놓은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려.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좀 집중해서 봐야 돼, 얘들아. 요 그림 그렸어요. y는 3도 그렸어.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요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도 그래프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잖아. 2차 함수할 때, 그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우리는 그래프를 갖고 해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이 주어지든 너네는 y를 갖다 놔, 양변에. 그럼 그림이 두 개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 두 개의 그림의 교점의 x좌표가 해인 거야, 주어진 방정식이.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기억나냐, 하나야? 가히 기억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요 그림을 그리고 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교점의 x좌표가 해인 거야. 그럼 y는 0이면 무슨 축이야? 이렇게 또 잘라서 y는 0이면 무슨 축? x축이지? 그러니까 나는 x축을 하나 그릴 거야. x축 하나 그렸어. 그리고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게 충분히 그리면 되겠지? 맞아요? 이런 형태로 그렸다고 치자. 그러면 요때 교점,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해라고 부른다고. 근데 교점은 반드시 x축 위에서 생기겠죠? 그래프 하나가 x축이 그려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x절편이 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요런 조건이 달릴 거예요. 이게 좀 어렵거든. 어떤 해가 두 근이 2차 방정식이 해를 구했는데 걔가 p보다 크대. 이게 뭔 소리냐면 그래프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x축이고 우리는 x절편이 해니까요. x절편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서로 다른이란 말인지 아니면 그냥 두근인지를 뭐 유심히 보셔야 되긴 하는데 그냥 두근이 p보다 크다는 얘기는 p가 여기 있을 때 p보다 큰 값에서 x절편이 두 개가 찍혀야 요 알파 베타가 우리는 수직선상에서 p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큰 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되니? 그럼 두근이 p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조건이 3개가 있어. 3개. 1번 판별식. 자, 일단 근이 얘가 x절편이 생겨야 근이 생기는 거지. 우리는 x절편, 교점이 x절편이라고 했잖아. 그제? x절편이 생겨야 돼. 그럼 x절편이 생겨야 되니까 우리는 요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만약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이해되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야 되거든. 그지? 그러면 우리는 축을 구할 수 있는데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를 그릴 때 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축은 어떻게 구하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게 되겠지? 축이 요 p라는 값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하면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p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p는 0보다 커야 돼요. 즉 p일 때의 함수값, 2차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나와야 된다는 조건 3가지가 다 충족이 될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그림만 보고는 과연 돼? 이 3개를 만족했을 때 이 그림 나와? 잘 봐. 선생님이 이 조건 3개만 갖고 이런 식으로 두 근이 p보다 크게, 즉 x절편이 p보다 오른쪽에서 찍히는 그림이 이 3가지 조건에 의하면 나오는지 볼 거예요. 자, 일단은 1번에 의하면 x절편이 생긴다는 얘기지. 1개이거나 2개 생긴다는 얘기지. 맞아, 아니야? 얘는 x절편의 유무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x절편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축이 p보다 크니까 여기에 p가 있으면 그보다 오른쪽에 대칭인 축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p일 때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얘가 축이면은 우리가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지. 그럼 선생님이 딱 p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게, 즉 x축보다 위에 좌표가 하나 찍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요렇게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 여기에 또 점이 똑같은 높이에 찍힐 거고, 얘가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x 절편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요 두 점 및 x축을 이렇게 두 개를 지나가게 그려지거나, 그죠? 아니면은 x절편이 하나만 생기게 그려질 거예요. 1, 2, 3번을 종합해서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우리는 요 x절편을 해라고 할 건데, 요 x절편이 해가 지금 p보다 큰 위치에서 생겼고, 얘도 마찬가지로 p보다 큰 위치에서 해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너네가 이걸 지금 두서없이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면 2차 방정식의 어떤 근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p라는 값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x절편이, 이 말인 즉슨 x절편이 p보다 큰 자리에서 찍혀야 된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x절편이 p보다 크게 찍히려면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었을 때 p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절편 두 개 생기게끔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나는 부분이 p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x절편이 p보다 큰 거고,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고, 그랬을 때 니네는 이 그림을 보고 조건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 그림을 보니까 첫 번째로 판별식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 축이 p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함수값,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요 그림상에서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맨땅에 암기해라는 게 아니지, 원리를 기억하고 여기에서부터 x절편이 이렇게 찍히는 거구나.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하나 있어. 얘가 제목이 뭐냐면 근의 분리야, 근의 분리. 이게 수상에서 제일 어렵고, 너네가 이게 잘 안 되면 수원에서도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이 p보다 작대. 이 말은 그럼 뭘까? 이 말은 x절편이 p보다 작다라는 얘기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럼 내가 x절편이 p보다 작게 되는 그림을 떠올려 보는 거야. x축이 있고 절편 두 개 찍게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 절편은 p라는 값을 기준으로 절편이 여기 왼쪽에서 두 개가 생기게끔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나는 이 그림을 보고 조건을 세 개를 떠올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판별식이 어때요? 일단 x절편이 생겨야 해가 있는 거잖아, 그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과 뭘 같이 고려해라? 축은 p보다 어때야 되냐면 작아야 되겠죠?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 fp는 0보다 커야 돼요. p일 때 y좌표가 0보다 큰데 찍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할 때 거꾸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이 그림을 그려놓고도 조건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이건 뭔 소리냐면 x절편 두 개 사이에 p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이제 두 근이 되는 거죠? 얘가 두 근이요. 두 근 사이의 P. P라는 값보다 하나는 작고 근 하나는 P라는 값보다 크고 그러려면 그래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이 그림이 그려지기 위한 조건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 FP가 0보다 작다. P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죠 지금 특징이. 맞습니까? 선생님 근데 얘는 왜 조건이 하나만 들어가요? 축하고 판별식 안 따지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잘 봐. 내가 이 조건만 갖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 없었어. 이 조건만 갖고 2차 함수 그림 그릴게. 자, P가 여기 있으면 P일 때 함수값만 선생님이 0보다 작은 쪽에 그려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너네는 아래로 볼록한 그림을 그리셔야 되죠.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가면서 축이 요거보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요렇게 생겼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두 근은 얘랑 얘가 근이지. X절편. X절편 하나는 P보다 작고 하나는 P보다 크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요번엔 요 점을 지나가면서 축이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요때도 X절편 하나는 P보다 작게 하나는 P보다 크게 그려지죠. 요 X절편이 해인 거지, 그지? 그 다음 또 다른 그림은 이 자체가 꼭지점이 될 때, 축일 때 그려보겠습니다. 요 점 지나갈 때를 그려야 되니까. 왜냐면 함수값을 놓은 거죠. 함수값. P에서 함수값. 요 점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릴 그림은 요게 꼭지점일 경우. 요때도 역시 어떻습니까? X절편은 P를 사이에 두고 있게 찍히겠죠.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의 특징 때문에 요 점을 지나가는 그림은 모두 X절편이 P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찍히게 돼 있어요. 2차 함수가 가는 그래프의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는 조건은 뭐만 하면 된다? P에서의 함수값만 0보다 작게 찍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 우리가 개념 2부터 개념 설명 1시간 떠들어졌겠는데 개념 2는 우리가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개념 2에서 또 부등식 해석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해가 모든 실수인 부등식의 조건 그 다음에 여기서 근의 분리까지 이렇게 본 거 개념 1시간 떠들어졌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그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유형 문제 다 풀어볼게요. 바로 할게요. 이거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